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방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바로 어떤 종목이신지 예. 야, 이게 참 이상하게 우리는 엮인단 말이야. 엮였다고요? 아까 뭐 그 한글과 컴퓨터 얘기하면서 그 테마 얘기를 하더니 나도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테마에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페코라고. 스펙가 들어봤습니다. 아, 들어봤어? 네, 들어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테마라고 얘기하면 조금 스페코 임직원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야, 이게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이 테마, 그러니까 뭐 방산 테마, 그럼 스페코, 뭐 무슨 우크라이나 뭐 무슨 재건 테마, 그럼 스페코, 그리고 또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풍력 또 얘기 나오면 또 거기도 이렇게 테마. 내가 기억났다. 나 그때 난 공부했었어. 이거랑 그 방역 관련해서 네, 그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내가 이제 제외했다라는 거는 이 종목을 제외했다라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내재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고개가 조금 갸웃갸웃해. 그런데 이 내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야, 이거는 윤석열 정부 내에서 한두 번은 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경치 테마주. 뭐 그런 쪽으로도. 왜냐하면 서울대 동문회 회장이고 여기 회장님. 원래 이런 발언 잘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이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린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뭡니까 그 한글과 컴퓨터 콩나물이라고 했는데 요 좀 조금 굵은 콩나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테마로 이렇게 훅 하고 뜨면 한번 이거 봐라 그리고 네. 한번 관심을 가졌다가 또 그럼 한글과 컴퓨터는 얇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조금 그러니까 뭐랄까 그렇지 좀 얇은 거지. 얇아요? 얇은 거라면 얘는 좀 한글과 굵을 수 있다는 컴퓨터 거야. 임직원 여러분들 귀 막아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네. 아니 스페코 임직원들도 기분 나쁠 수가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그렇게 만만한 회사는 아니야. 무슨 소리냐면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렇게 만드는 그 플랜트 설비에서는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무슨 우크라이나 같은데 이렇게 뭔가 재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이 제조하는 플랜트가 반드시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항상 근데 이제 규모 자체가 뭐 몇 조 원 되는 그런 매출액을 보이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이 플랜트 자체가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먹힐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플랜트가 굉장히 좀 크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 나라에 가서 제작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해서 가지고 가자니 운반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이게 아주 컴팩트하게 설계가 돼가지고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분할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파손 위험도 적고, 그다음에 뭐랄까 이렇게 옮기는 데에 대한 어떤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을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어딘가에 전쟁이 나서 재건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하면 이 스페코가 꼭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미 포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개발도상국 그리고 또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뭔가의 인프라 투자가 들어간다. 그럼 인프라 투자 관련된 어떤 그런 테마에 충분히 스페코가 명함을 내밀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중국에도 이제 뭐 이를테면 인프라 투자를 이제 앞으로 강행하게 될 건데. 그렇지. 그래가지고 뭐 도로를 깐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뭐 대규모 어떤 건축물을 지은다든지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플랜트를 제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일회성의 어떤 그런 테마가 아니라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그런 테마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그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또 그 재밌는 게 그 방산 설비 중에서 그 함정하고 관련된 이 함정의 이 뭐랄까 선체의 이 그 뭐랄까 기울어졌을 때 다시 원상 회복하는 요런 관련 중심 뭐 이렇게 그렇지. 그 불에 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장치를 개발한 그러니까 이제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것도 경쟁력이 있어.
굉장히 경쟁력 있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이지스함이라든지 요즘에 대형 구축함에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구축함에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그 해군의 해군력을 강화하는 데 관련된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 회사가 또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북한하고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해상에 대한 어떤 해군에 대한 그 군비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멕시코에다가 자회사 그 풍력 타워. 근데 풍력 타워는 이거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잖아.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그게 있는 거야. 그 뭐랄까 임팩트가 있어. 그 특히나 주목받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물론 엄청나게 이렇게 이 사업 자체로 돈을 버는 그런 건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고 그 업계 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페코라는 회사가 뭐 그렇다고 너무 테마성으로 하면 그래서 내가 아까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 저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테마에 꽂힐 수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지. 그래서 한국 컴퓨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얇은 콩나물려고 가진 거구나. 글쎄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지 자체가 좀 아무래도 옛날에 워드 프로세서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그거는 아주 굉장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라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스토리에 관련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페코는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알고 나면 이런 테마성으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나머지 해보는 걸로 하지 뭐. 아니 뭐 콩나물 시들고 있는 굵은 콩나물인데 왜 시들고 있죠? 아니 매출과 영업이익만 봐도 한국 컴퓨터가 훨씬 더 굵은 콩나물인데 그리고 게다가 이거는 지금 시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최근에 또 아니 작년 4분기 때는 적자를 봤는데 어느 부분이 굵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임팩트라는 건 사업 내용이 그렇다는 거야. 내용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후진 회사는 아니야. 물론 이제 최근에 이렇게 조금 그 부진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축한 사업도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리고 플랜트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 계속 멈춰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긴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서 재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크게 바뀔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무적인 상태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소규모 기업인 거고 그렇다고 막 눈에 번쩍 띄게 성장성이 두드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그 무조건 그 뭐랄까 튼실하고 좋다 이렇게 표현하긴 뭐한데 다만 사업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기를 했을 때 드러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차트를 한번 보자고. 그래서 내용은 이런 정도인데 뭐 보다시피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문제가 있거나 지금 뭐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부채 비율이 아주 높거나 그런 위험한 회사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보고 한번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 이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좀 길게 보자고. 길게 보면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건 아까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숫자가 지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거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옆으로 길 수도 있어요. 옆으로 길 수도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그 윤석열 그 대통령 얘기를 했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서울대 출신이 한두 명이겠어? 그렇긴 하지만 여기 그 대표가 지금 서울대 총동문회 회장은 이번에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뭔가의 어떤 방산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라서 뭐 그 국내 풍력 타워하고는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풍력 신재생 에너지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우크라이나 자꾸 얘기를 했지만 무슨 이런 건설 관련 플랜트 설비에 또 어떤 그 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바닥을 충분히 이제 겪고 지금 뭔가 이렇게 계속 싹이 나오고 있다. 아까 뭐 우리 저 콩나물 얘기도 했지만
내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야 이거를 주식을 농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좀 이제 농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 이 빠지지 않고 그 주식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뭔가 골라내고 씨앗을 할 때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게 씨앗도 골라내는 것도 그런 거고 묘목도 골라내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잡초도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종목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 뭐 그냥 여기 파고든다고 해서 그 종목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싹이 한 번씩 돋아났을 때,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야? 하고 한번 살펴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지금 볼록볼록하고 싹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량도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주면서 뭔가 이렇게 싹이 지금 돋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제가 딱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때 뭐 고개를 좀 싹이 딱딱딱 나오고는 있잖아요. 근데 메뚜기 때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보면 여기. 근데 긍정적인 신호라고 이거는 이제 사실 굉장히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여기서 딜레마가 빠진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관과 외국인은 이때 팔았는데 주가는 끌어올려 양봉. 자 이때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인지 항상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야. 기관과 외국인이 중요한 회사가 있어. 뭐냐? 대형주지. 대형주지. 그러네. 근데 이거는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소형주란 말이야.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올 땐 좋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 비율이 작은 상태에서는 얘네들의 어떤 지금 이것도 그래프상으로서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게 한 2만 주 정도밖에 안 돼. 그럼 거래량이 지금 70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2만 주가 팔았다고 해갖고 뭐 어마어마한 이게 문제가 될까? 그러네요. 라는 측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기관과 외국인이 중요하지 당연히 쌍끌이 매도를 했다 그러면 중요해. 안 좋은 게 맞아.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영향을 미치는 회사냐 아니냐 요거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건 스페코는 사실 그 뭐랄까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는 개인이지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와서 뭔가를 할 만큼 어마어마한 내재 가치나 아니 성장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종목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 테마성 종목이라고. 이 임직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테마성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테마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 탄력적으로 움직인 것만큼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스펙코를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뭐냐면 아까 테마성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테마가 올 때 미리 지금 걸어놔야 되나 아니면 테마가 올 때 하면 이미 늦잖아요, 제가. 그렇지. 중요한 거야. 포인트.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까 지금 그 방 PD가 차트를 보면서 이거 봐라, 이거 저 이렇게 매출이 그러니까 저 거래량이 막 이렇게 볼록볼록 솟았다고 했잖아. 이게 이제 이럴 때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야. 눌림목.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게 뉴스를 장식하면 이제 그때 팔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아직 소문도 안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내가 짚어줬잖아. 뭐에 대한 테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그럼 우리 어느 게 좀 좋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세계 5위에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흔히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아무 관련성도 없는데 그야말로 무슨 상관이야. 근데 오르는 건데 얘는 그렇지는 않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무슨 동전주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틀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했다시피 무슨 그 풍력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 지금 얘기가 없잖아. 이럴 때 떨어질 때 사서 지켜보는 거지. 그 대신 이런 것들은 주력을 투자를 해라? 아니지. 우리 저 주사위 채널이 지금 테마 하는 채널이 아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테마에 대해서 요런 테마주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주력이 떡볶이 아니면 대파라면 여기 진짜 그냥 뭐 깨 정도, 깨소금 정도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한번 다루면서 주사위 채널도 테마 종목도 좀 다루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걸 주력으로 삼아라 이런 뜻은 아니야. 개인적으로 한번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소장님도 이 스페커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시나요? 만약 이런 종목 있다면. 나 샀어 사실은.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샀어. 재무라든지 이런 게 기준선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재무도 나쁜 건 아니잖아.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거보다 좋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골라내다 보면 이제 이거 오케이. 저는 이제 빼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모래에다가 오케이. 깃발 꽂아놓고 이렇게 빼다 먹는 걸 하다 보면 얘는 그냥 미리 빼거든요. 다 이렇게. 나중에 깃발 남는 애들은 결국 그 몇몇 종목인데 이 종목 예전에 제가 이 종목을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뺐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야. 주가로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 그러면 어느 조건을 먼저 필터링을 할 거냐. 그게 관건인데 예를 들어서 내재 가치라든지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우리가 그걸 먼저 볼 거라 그러면 일단 떨어지겠지. 이를테면. 그러나 내가 요즘 같은 그 흐름에서는 뭔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재 가치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면 또 좀 더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스토리 위주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지금 이제 바뀌신 건가요? 이제 그렇지.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뀐 거야. 그래서 내가 해보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그런 부분이 가슴에 나는 찔렸기 때문에 바꾸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아니 이게 하락하는데 아까 그 한글과 컴퓨터 얘기했잖아. 시점이 콩나물 중요하다. 시들고 있는데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사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결국은 뭔가의 스토리가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스토리가 있는 건데 그 스토리가 대중들한테 먹힐 거냐 안 먹힐 거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 그러니까 숫자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그리고 뭘 만들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거기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숫자상의 문제는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거고 그야말로 스토리가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지. 그럼 그런 차원에서 내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방향성이 달라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스페커라는 회사가 요즘에 차트가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길래 내가 그 내용을 봤더니 이게 재밌더라 이거야.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이미 열광하고 있으면 건드릴 필요도 없는 거지. 근데 스페코를 지금 열광할 만큼 어떤 뉴스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해봤을 때 나오지 않아. 근데 이게 나중에 뉴스 검색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잠재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냄새 이런 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투자의 개인 컨셉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태권도로 하다가 유도도 같이 쓰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그 뭐랄까 불안함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아예 종목을 배제시키는 경향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숫자로 나타나진 않지만 네, 어떤 여러 가지 흐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죠 정치 테마 뭐 이런 것까지 보면 당장 망할 회사는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왜냐면 몇십 년 동안 들고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네,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맞아. 네. 그렇게 정리하면 정확한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는 제 스타일의 한번 스토리로 다른 종목을 한번 제가 갖고 오는 걸로. 사실 저는 항상 그 골라내는 종목이 이런 걸 찾아요. 매출은 상승하는데 주가는 반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뭐 그것도 테마는 아닌데 테마는 아니에요. 그냥 시장의 흐름 자체가 정반대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매출은 계속 늘고 있고 어떤 기업은 매출은 줄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도 있지만 반대로 매출은 느는데 주가는 반대로 내려가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음 주에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 소장님께서는 어차피 종목이 많잖아요. 막 지금 소개해주고 싶은 종목이 엄청 많잖아요.
뭐 얘기하려면 많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일단 찾아보지 마시고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종목으로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